네, 이번엔 선물옵션 특급 전략입니다. 9월 만기는 상당히 무난하게 넘겼고요. 10월 만기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10월 달에는 금통위가 겹쳐 있는데요. 이 시장의 중로는 금리 인하 쪽으로 많이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금통위에서 금리를 결정하지 않으면 올해는 금리 결정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선물 쪽의 이야기 한번 또 들어봅니다. KTB 투자증권 박문서 애널리스트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13일 쿼드러플 위칭데이는 무난하게 넘겼습니다. 외국인의 롤오버 가능성에 대해서 각 증권사들이 점쳤는데 결국에는 예상한 대로 다 됐고요. 오히려 지수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그 다음에는 오히려 더 프로그램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만기 이후에 외국인 비차익이 지금 현재 아마 10거래일 연속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매수가. 최근에 프로그램 매매 동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같이 시장을 보고 계시니까 최근에 상승에서 프로그램 쪽 매수가 상당 부분 기여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다 아실 거고요. 외국인들이 차익과 비차익 쪽에서 또 차익 쪽에서 국가 지자체 쪽에서 상당히 매수를 많이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통계를 보면은 만기 이후에 전일까지 차익 거래는 한 6,700억 정도 들어왔는데요. 국가 지자체가 1차적으로 들어왔고 특히 이제 만기 다음 날 시장 베이시스가 3포인트까지 급등하면서 외국인들 쪽도 차익 잔고 쪽에 매수가 꽤 활발하게 유입이 되어 있습니다. 또 비차익은 다소 좀 다릅니다. 국가 지자체는 거의 유입이 안 돼 있고요.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한 동기간에 9,700억 들어왔는데 외국인들이 한 1조 4천억 가까이 매수를 했고 최근에 아시다시피 지수가 1950선을 넘어서 2000포인트에 진입하면서 환매에 대한 압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투신 쪽이 이 기간 동안에 3,700억 정도 순매도를 기록해서 비차익 쪽에서 매도를 해서 전체적으로 환매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미청산 차익 잔고들 통계를 보면은 지난해 11월 28일부터 차익 거래는 본격적으로 바닥을 찍고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 시점부터서 전일까지 누적된 미청산 차익 잔고를 보니까 한 1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조 원이요? 예. 굉장히 많군요. 차익 거래 쪽에 수급적인 부담들은 심적이긴 하지만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미청산 차익 거래 누적 잔고가 10조 원. 물론 이게 한꺼번에 다 나오는 건 아니고 좋을 경우에는 더 쌓일 수도 있는 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항상 이것도 빚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부담을 시장에서 느끼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청산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이 베이시스라고 하는 것이 또 마술을 부리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론 베이시스 보니까 1.92, 시장 베이시스는 2.52. 시장 베이시스가 아직 높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만기 이후에 베이시스 실제로 나타난 흐름들을 한번 그림을 보면서 함께 체크를 좀 해보죠. 시장 베이시스 흐름을 보면 만기 직전에 외국인들이 강하게 선물을 매도하면서 시장 베이시스도 급격하게 낮아졌고요. 이 당시에 이제 차익거래 쪽에서도 물량이 꽤 나왔습니다. 수급적으로 부담을 줬고요. 지수가 조정을 받았죠. 만기에 근접하면서 이제 이론 베이시스에 수렴을 했고, 만기 이후에 현재 보면 아직까지는 좀 안정성이 떨어집니다만은 대체로 시장 베이시스가 이론 베이시스보다 높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곧 선물의 이론 가격 대비해서 시장 가격이 높게 거래가 되고 있다. 좀 더 말씀을 쉽게 드리면 선물이 적정 가격보다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 이제 비싼 선물을 팔고 그 반대급부인 현물을 사는 매수 차익이 활발하게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현상들이 앞서 말씀드린 국가 지자체와 외국인을 중심으로 해서 차익거래 시장에서 활발하게 유입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외국인들 선물적 매매를 보면 만기 이후 그 다음날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을 샀습니다. 차익거래 쪽도 굉장히 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한 4,500계약 정도 하루 동안에 산 걸로 보여지고요. 그 이후에는 외국인들의 매매가 좀처럼 방향성을 잡지 못한 가운데서 하루 걸러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거나 아니면 장중에 매수를 했더라도 마감 직전에 청산을 해서 차익을 실현한다든가 이런 단기 매매를 지속하고 있어서 다소 좀 외국인들의 생각들을 좀 읽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일단 시장 베이시스는
크게 보면 이 수급과 펀더멘탈이 이제 가격 이 시장 베이시스의 흐름들을 좌우하게 되는데 1차적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적인 영향이 높은데 이쪽은 수급적인 어떤 안정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시장 베이시스가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것은 수급적인 부분보다는 펀더멘탈 요인들이 강하다. 주요 중앙은행들이 경제 통화 정책들을 완화 쪽으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상승에 대한 자산 가격 상승에 대한 그리고 증시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 부분 선물 가격에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근 베이시스 밴드는 1.8포인트에서 3포인트 정도 형성되고 있고 이론 베이시스는 오늘 1.94포인트니까 대체로 2포인트 이상에서 지금 채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베이시스는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외국인 쪽 차익거래 쪽 매수가 들어오는 포인트를 보니까 한 2.8포인트 정도 2.8포인트 정도 넘어서면 외국인 차익거래 쪽에 매수가 좀 활발하게 유입되는 것으로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선물이라는 것은 글자대로 미래를 기대하는 건데, 이제 뭐 양적 완화가 됐던 경기 부양이 됐던 이것이 미래를 계속 너무 앞서게 만드니까 좀 너무 앞서갔던 것이 조금 돌아오는 이런 현상. 근데 아직까지도 선물이 고평가되어 있으면 우리가 왜 그 차익거래, 아비트레이지를 할 때는 비싼 거 팔고 싼 거 산다는 앞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현물 매수를 좀 더 할 수 있는 환경들이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늘 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다시 이럴 경우에는 프로그램 매수라는 것이 좀 들어올 수 있는 뭐 이런 여지는 없는지요? 예.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당분간은 시장의 차익거래 쪽은 수급적으로 우호적으로 작용하면서 유입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제 선물이 고평가되는 흐름들이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는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첫 번째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선형물 지수가 앞서 드린 바와 같이 현재 만기 이후에 신고치를 경신하면서 상승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 선물 가격의 상승의 기대치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효과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국내외 금융시장이 최근에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선물 가격에도 우호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Q3 발표 이후에 당분간은 뭐 주택 지표라든가 또 심리 지표를 중심으로 해서 지표 내용들이 나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 선물 가격들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 차익장구 청산은 지연되고 또 프로그램 쪽 특히 차익거래 쪽의 매수 흐름들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현재 선물 시장에서 경계해야 될 요소는 없는지 또 선물 시장 체크포인트 한번 점검해 주신다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예, 뭐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차익거래라는 것이 이제 뭐 빚의 뭐 비유도 되고 또 항아리 물에 비유가 됩니다. 넘치면 또 흐르게 돼 있는데 이러한 차익장고 청산이 본격화되는 시점이 언제냐 이게 이제 가장 큰 위험 요인인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당분간은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최소한 10월 옵션 만기 근처에 가서나 좀 청산이 활발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전체적인 큰 흐름상에서 차익거래가 본격적으로 이제 청산이 되면서 수급적으로 굉장히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시점은 내년 연초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나 기관들 입장에서 투신 쪽이나 뭐 보험이 이쪽 인덱스를 추종하는 쪽 자금들도 현재 청산 스위칭을 한 기회도 주지 않고 있지만 연말이 가까워오고 있기 때문에 배당을 받고 내년 연초에 좀 청산을 하겠다는 생각들을 가질 만한 시점이 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외국인들 쪽 기조적인 선물 매도 전환되느냐, 패턴들이 매도로 기조적으로 흐르느냐 이 부분들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뭐 펀더멘탈 부분에서 기대 심리가 높다 하더라도 수급적으로 워낙 매도 쪽이 많으면 시장 베이시스는 가라앉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외국인 쪽 선물 매매 패턴들을 좀 단기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시장 베이시스 포인트별로 차익 잔고 청산 가능한 임계치를 좀 짚어드리면 국가 지자체는 한 두 단계로 나눠집니다. 만기 이후에 설정한 잔고들이 워낙 베이시스가 높았기 때문에 현재 베이시스상으로 보면은 1.5포인트 근접하면 매도가 좀 1차적으로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2차적으로는 롤오버 했던 물량들이 나오려면 1포인트 정도까지는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두 단계에 걸쳐서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외국인 잔고가 현재 한
5조 5천억 정도 되는데 이 잔고들이 이제 본격 청산되려면 현재 베이시상으로는 0.5포인트 정도까지는 낮아져야 됩니다. 근데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네. 외국인 잔고가 나오려면 상당히 기간이 좀 걸리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파생 코너는 사실 저희가 이제 글로벌이나 아니면 시장을 전체 보는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코너는 마련해 놓는데 일반 투자자들은 이제 사실 들어도 잘 모르시겠다 하시거든요. 들으시다가 채널 막 돌리시고 하시는데 자, 이제 다시 한번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금리 아니겠습니까? 이 글로벌 금리 정책이라는 것은 동행성을 띠지 않습니까? 우리만 따로 갈 수는 없는데 일본이 전일 양적 완화를 선택하면서 우회적인 금리 인하의 효과를 내고 있고 만약에 중국도 지준율이라든지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우리도 자유로울 수는 없단 말이죠.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이 선물 시장과 연계돼서 프로그램은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예, 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제 금리가 선물 이론 가격을 산출하는 데 필요한 변수기 때문에 이론 가격 자체가 다소 좀 낮아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현물 시장과 연계시켜서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쉽게 말씀드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해외에서 투자를 해서 수익을 이제 목표 수익을 잡을 때 한 4% 정도 수익을 기존에 잡았다고 하면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목표 수익도 함께 낮아질 수밖에 없죠. 목표 수익을 채워줄 만한 어떤 상품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낮은 금리, 이제 금리를 낮춰서 낮은 금리 상태, 조달 금리 상태에서 우리나라로 와서 차익거래를 했을 때 연 4, 5% 정도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다고 하면 차익거래 쪽에 자금들이 외국인들 중심으로 해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시장이 비교적 다른 증시보다 펀더멘털 상으로 안정적이라고 하면 우리 증시에 대한 주식 수요들이 늘어나면서 비차익도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차익거래나 비차익 쪽에서 목표 수익이 다른 여타 증시보다 충분히 뭐 4, 5% 정도 줄 수 있는 우리 증시를 선호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에서 수급적으로 프로그램 쪽에서 외국인들의 역할이 상당히 커질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선물시장에서는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 지어보죠. 대응 전략 어떻게 잡을까요? 무엇보다 이제 지금 수급 구도를 보시면, 투신 쪽은 환매 압박 때문에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은 차익과 비차익 쪽에서 사고 있고요. 또, 국가 지자체가 일부 이제 차익거래 쪽에서, 유출입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수급 구도는 외국인 매수 그리고 투신 매도 이렇게 평평하게 맞서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를 좀 강하게 해주면 지수가 오르고 그렇지 못할 경우는 지수가 다소 좀 오는 것 같이 밀리는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프로그램 쪽 흐름들을 좀 계속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특히 차익 쪽의 매수 여력이 사실은 이론상으로 보면 끊임없이 들어올 것 같지만 사실 운영하는 자금이라는 풀이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단기적으로 늘어나기 좀 어렵거든요. 그러면 지금 채울 만큼 채운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들어온 속도가 다소 좀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비차익 쪽 외국인 쪽 흐름들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러한 흐름들을 계속 체크하시면서, 개인적으로는 시장이 당분간은 유동성 랠리가 지속될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것은, 금리를 계속 인하하거나 통화 완화 정책을 주요 은행들이 추구할 수밖에 없고요. 또,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 초기 시점에서는 자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증시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 4, 5, 6개월 후에 실제로 펀더멘털의 변화가 있느냐, 이 부분들이 이제 결국 다시 증시의 어떤 반응을, 보이겠지만, 지금은 금리 인하 효과가 증시를 끌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선물 시장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고 결국 상승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다소 좀 수급적인 투신적 부담 때문에 계단식 상승이 진행되지만 그래서 선물 시장에서는 당분간은 매수 중심으로 포지션을 가져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누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눌러도 올라갈 건 올라간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자, 저랑은 뭐 사우나에서 늘 옷 벗고 자주 만나시지 않습니까? 네, 추석 전에 한번 또 홀딱 벗고 한번 사우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선물 옵션 특급 전략 KTB 투자증권의 박문서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